조선시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을 주름잡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장녹수. 희대의 요부라는 오명을 쓴 그녀는 연산군의 광기 어린 사랑을 독차지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죠.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왕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한 여인의 미스터리한 운명을 추적하며 역사의 잔혹함과 숨겨진 인간 군상의 비극적인 단면을 함께 마주할 겁니다. 장녹수는 본래 기생 출신으로 궁에 들어오기 전 이미 아들과 딸을 두었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연산군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정을 느꼈다고 전해지는 밤마다 궁궐은 연산군의 광기 어린 향연으로 들썩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화려한 웃음을 터뜨리는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일 품수경의 자리까지 오르며 그 어떤 후 궁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누렸죠. 이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던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과 장녹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왕의 피를 이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어머니를 둔 아이.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화려한 위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궁궐의 번잡한 중심에서 비켜선 한적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아이의 뒷모습. 어머니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 그림자는 오히려 아이의 존재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탄생은 기록에서 조차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그저 하나의 사실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연산군과 장녹수의 영화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녹수가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무오사화와 갑자사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연이어 터지면서 궁궐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죽였고 심지어 왕실 내부에서도 언제 칼날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감이 감돌았죠. 피로 물든 궁궐 복도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고 공포에 질린 궁녀들은 속삭이듯 불안을 주고 받았습니다. 옥좌에 앉은 연산군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신하들을 노려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죠. 이처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장녹수의 딸은 어떤 심정으로 궁궐 생활을 이어나갔을까요? 어머니가 권세의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위기감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을 겁니다. 화려한 어머니의 옆에서 어쩌면 불안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지도 궁궐 내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리고 피바람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소식은 어린 그녀에게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머니의 권력이 곧 자신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을까요? 연산군의 몰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시기였죠.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왕의 딸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그녀의 앞날은 안개처럼 불투명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측 불가능한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은 숨죽였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죠. 왕의 옆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장녹수 역시 그 불안정한 정국의 한가운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딸에게는 어머니의 위세가 곧 자신의 보호막이었겠지만 그 보호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녹수의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연산군의 폭정을 더욱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었던 걸까요? 왕은 점점 더 백성의 고통에 귀닫고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며 스스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조선 땅을 뒤덮기 시작했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뜻있는 신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1506년 9월 1일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밤의 장막 아래 은밀히 시작되었죠. 바로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반정 세력은 칼을 들고 궁궐로 진입했습니다. 고요하던 밤의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횃불이 어둠을 가르고 병사들의 함성이 궁궐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잠못 이루던 연산군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장녹수에게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왔죠. 그녀는 반정군에 의해 붙잡혀 거리에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왕을 좌지우지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백성들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눈앞에서 장녹수는 결국 참수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어린 딸은 이 모든 비극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까요? 어머니의 처형 소식을 듣고 창밖을 망연히 바라보던 그녀의 뒷모습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어제까지 왕의 딸로 궁궐의 안온함 속에 살았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차가운 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 안는 듯한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연산군의 다른 자식들과 가족들은 강화도나 교동도 등으로 유배를 떠나거나 반정의 혼란 속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폐위된 왕의 혈육으로서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죠. 하지만 장녹수의 딸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더욱 미스터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중종반정 이후의 기록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장녹수의 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폐위된 왕의 자녀들은 출궁 조치되거나 자귀를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그 운명이 기록에 남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낸 것처럼 그녀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져 텅 비어버린 궁궐방처럼 그녀의 삶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공백으로 남아버린 것이죠.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진 그녀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연산군의 핏줄을 이어받고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던 장녹수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화려한 권세 아래에서 분명 존재했던 한 생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종반정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보통 왕조가 바뀌거나 역적으로 몰려 처단된 이들의 가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대개는 궁궐에서 쫓겨나 먼 변방으로 유배를 가거나 때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자식들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그 존재 자체가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변두리로 밀려나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짧은 흔적이라도 남기 마련이었죠. 심지어 폐위된 왕의 자녀들은 왕실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 기록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딸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 어떤 공적인 기록에서도 심지어 사적인 야사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모든 흔적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텅 비어버린 궁궐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누군가의 온기와 숨결로 가득했을 그곳에 이제는 차가운 바람과 먼지만 이 쌓여 시간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그녀의 삶도 그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졌을 낡은 역사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아도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은 빼곡히 채워져 있지만 유독 그녀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만 숭숭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애초에 기록할 가치조차 없었다는 듯 혹은 너무나 철저히 지워야만 했던 위험한 존재였다는 듯 말이죠. 그 공백은 단순한 기록의 누락을 넘어 누군가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비극을 웅변하는 듯한 중종반정 이후 혼란의 시기를 틈타 수많은 이들이 정들었던 궁궐을 떠났을 겁니다. 짐을 꾸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겠죠. 어쩌면 그 쓸쓸한 행렬 속에 한 여인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뒷모습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이었을까요? 고요하고 적막한 궁궐의 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오류나 우연한 누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한 소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당대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지움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녀는 이토록 완벽하게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머니 장록수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을 등에 업고 방자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원한을 안겨주었던 그녀의 행적은 반정 세력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을 겁니다. 어머니의 죄가 딸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과거의 혼란을 상기시키는 부담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확립하고 연산군의 폭정과 장록수의 악행으로 얼룩진 과거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려 했던 것. 마치 뿌리 깊은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듯 연산군과 장록수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던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시대의 광기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얼마나 쉽게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지워질 수 있는지 장록수의 딸이 겪은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냉혹함을 상징하는 섬뜩하고도 비극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진 한 인간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 또 무엇을 철저히 지우고 싶어 했는지, 그 잔인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충격과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페이지에서 지워진 이름 없는 존재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침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죄가 너무나 커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정통성을 세우려는 냉혹한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역사의 페이지에서 이름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장록수의 딸. 그녀의 흔적은 과연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따라가며 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종 반정 이후 폐위된 왕의 자식들이나 역적으로 몰린 이들의 가족이 겪었던 운명은 대개 비극적이었죠. 어떤 이들은 멀리 유배를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나 최소한 그들이 겪었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록수의 딸은 놀랍게도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공백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삶은 역사의 장막 뒤편으로 완전히 가려져 버린 것이죠. 궁궐에 화려했던 방들은 이제 텅 비어 차가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낡은 역사서를 아무리 뒤적여 보아도 그 어느 페이지에도 그녀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녀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는 혼란스러운 행렬 속에서 어쩌면 그녀의 작은 형상도 그들 사이에 섞여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궁궐의 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쓸쓸함만이 가득합니다. 왜 유독 그녀의 흔적만 이토록 완벽하게 지워졌을까요? 다른 폐위된 왕의 자식들이나 역적 가족들과는 달리 그녀는 왜 그토록 철저히 역사 속에서 말소되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누락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지움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어머니 장록수의 죄가 너무나 컸기에 혹은 새로운 왕조가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연산군과 장록수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기에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조선 사회의 큰 부담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뿌리 깊은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듯 과거의 혼란과 오점을 상기시키는 모든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려 했던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한 개인이 시대의 광기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얼마나 쉽게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지워질 수 있는지 장록수의 딸이 겪은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냉혹함을 상징하는 섬뜩하고도 비극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진 한 인간의 운명 앞에서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가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
또 무엇을 철저히 지우고 싶어 했는지 그 잔인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충격과 함께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장녹수의 딸이 사라진 운명은 비단 50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이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논리 속에서 지워지거나 잊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통해 역사가 기억하고 싶은 것과 지우고 싶었던 것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된 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의 여백 속에 숨겨진 패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장녹수의 딸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침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